공통점이 행동이 빠르신 것 같아요. 이게 맞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면은 좀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성공한 분들을 통해서 자극도 받고 목표를 세우고 나중에 언젠가는 그분 때문에 내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잘됐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만난 세무사님 중에 이분의 이야기를 좀 유튜브에서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업인 셜록텍스의 진형태 대표 세무사라고 합니다. 사실 세무사 업계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요. 셜록텍스의 대표 세무사님인데 30대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세무사님들 중에 30대 초반 중반에는 기장거래처 좀 개수 늘리면서 기반을 잡고 후반이 돼서도 세무사 평균 연봉이 한 중간이 될까 말까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세무사 업계 평균의 한 상위 1% 정도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0.1% 정도 되죠.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모셔서 네, 아닙니다. 우리 진 세무사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기에 다른 세무사님들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영업을 열심히 하시고 법인의 매출을 증대시켰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꼭 이 영상은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또는 세금과 상관이 없더라도 나도 좀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했는지를 이야기를 좀 귀 기울이고 싶다라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무사는 몇 살 때 합격하신 거예요? 세무사는 2017년도 31살 때 합격을 했어요. 31살. 그러면 어찌 보면 또 세무사들끼리 생각했을 때는 네. 그렇게 막 빨리 붙은 편은 아닌데요. 사실은 저는 더 늦게 붙었어요. 저는 33살인가? 사회생활도 좀 하고 돈도 좀 모은 다음에 캐나다도 갔다 와서 세무사 공부를 해서 33, 4살에 붙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 진 세무사님은 그러면 31살 세무사 합격되기 전에 재밌는 일들 또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네. 우선 저는 굉장히 좀 장수 생활을 좀 오래 했고요. 장수라는 건 세무사 공부를 오래 하셨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1살에 네. 합격하셨는데 몇 년 정도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제 23살 이제 군대 전역을 해서 네. 23부터 전공 과목이 회계가 이제 전공이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치면은 약 8년 정도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한 케이스긴 합니다. 그러면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네. 복학한 나이가 23이었는데 네, 그 학교 복학생 때부터 네. 31살 붙을 때까지 한 8년 정도는 네. 매년 시험을 봤다는 얘기인가요? 매년 시험을 보지는 않긴 했는데 그래도 첫 회계원리를 본 시간은 이제 23살이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대학생활 라이프를 굉장히 좀 재밌게 즐기기도 했고 중간에 일을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학원 이제 강사로도 좀 일부 일을 했었고요. 이제 EBS 강사 이제 출신이었던 과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이제 상담 선생님 역할을 제가 좀 하기도 했었고요. 그럼 교육 프로그램 상담 선생님. 강의를 하는 우리 원장 선생님이 조금 이름이 있는 선생님이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데 그 학부모님들 CS 어떻게 보면 이제 학부모님 상담을 해드리고 우리 중학교 애들 상담해주고 이런 역할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학원에서 상담업을 주로 하면서 네네. 그러면서 또 세무사 공부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공부에 완전히 전념하는 시기도 있었고 좀 아버지가 은퇴를 하셨다 보니 이제 조금 자금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30살까지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이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많이 있었고 부모님도 이제 좀 그만하는 게 어떠냐 라는 식으로 말씀도 하셔가지고 근데 또 제 욕심도 있고 고집도 있다 보니까 돈을 조금씩 벌어가면서 공부를 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금수저 흑수저의 차이일 텐데 학비를 네. 부모님한테 받아서 30살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네네. 우리 진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그럴 여력은 안 됐기 때문에 잡은 잡대로 돈을 벌면서 하면서 네. 남는 시간에 또 공부 이제 하신 거네요. 어찌 보면 장수를 한 이유도 그거일 수도 있어요. 집중해서 2, 3년을 공부하느냐 아니면 네네. 돈을 벌면서 6, 7년을 공부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네, 놀기도 많이 놀기도 했고요. 사실, 이게 너무 포장되는 것 같아서. 재밌게 좀 많이 놀기도 했고. 그러면 그 학원 상담업 말고는 또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세무사 하기 전에? 그 전에 사실 세무사업을 완전 집중해서 이제 하기 전에는 보험회사를 다녔던 이제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뉴스킨이라는 이제 네트워킹 회사를 다닌 경험도 있고요. 예. 그때 좀 영업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보험회사 다니면서 또는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좀 영업을 그때 좀 많이 배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모든 분야의 일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영업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직, 변호사, 세무사, 어떻게 보면 다 영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세무사님은 세무사 공부는 좀 시간이 길었지만 합격까지는 네. 그 합격하기 전 시기 동안 영업에 대한 노하우는 굉장히 많이 쌓은 상태였겠네요. 일반 세무사 공부만 한 학생들보다. 네, 그래도 이제 영업에 대한 경험치가 좀 많이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나 이제 네트워킹 회사를 이제 다닐 때에는 거절을 당하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당연하게 거절당하고 또 제안하고 또 거절당하고 제안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힘들고 저도 좀 자존심도 상하고 뭐 소위 말해서 뭐 짜증도 나고 좀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 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좀 계약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뭐 저렇게 했을 때 좀 이렇게 잘 안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많이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때 경험치를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터득했던, 그때 쌓았던 네. 경험치의 영업력이 네네. 세무사가 되고 나서 네. 지금 네. 셜록법인을 운영하면서 그 경험치, 영업에 대한 네. 경험치가 네. 지분이 꽤 큰 부분인가요? 뭐 초창기에는 거의 저는 한 100%? 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좀 그 비율이 뭐 많이 낮아졌지만 그렇겠죠.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항상 이제 사업의 시작과 끝은 이제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을 따와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고 중간에 또 돈을 받아야지만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실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있는 가공의 업무라고 이제 가공을 하는 이제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일이 따오지 않으면 일 자체를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시작이 영업이었고 일을 하고 나서 마무리가 또 영업이라서 뭐 초창기에는 100%라고 말할 만큼 이제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를 했었고, 뭐 점차 가면서 좀 세무적인 이런 아이템을 짜서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포지션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아무래도 영업이 많이 되고 마케팅이 되었을 때 부족한 부분, 경험치가 이제 아무래도 많은 일을 해봤을 때 경험치가 쌓여가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도 또 보완이 되고 못했던 것들도 이제 잘해지게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에 뭐 대표가 있고 관리자가 있고 영업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대부분은 사실은 대표나 관리 직원들은 영업을 직접 하지 않고 네네. 영업 직원들이 대부분 영업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그럼 진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네. 내가 셜록이라는 내가 일군 꽤 대형화돼가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지만 네. 아직도 나는 일선에서 영업을 초창기처럼 뛴다, 아니면 요즘에는 직원들이 하고 나는 영업을 안 네네. 한다. 저는 근데 원래 태생적으로 좀 영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업맨이라는 이제 영업맨. 생각을 젊은 사람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 뭐 이중적인 의미로도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영업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초창기나 지금이나 뭐 지금 제가 매출이 뭐 성장이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추후에 뭐 매출액이 제가 목표하는 매출액이 이제 도달할 때까지 저는 계속 영원한 이제 영업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세무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아직도 영업을 네. 하시면 네. 궁금한 건, 뭔가를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해야 되고, 당연히 제안이 100% 받아들여질 리는 없고 20명 중에 19명은 거절을 하고 1명이 이제 저희 제안을 승낙을 해서 영업이 되는 건데, 네. 그럼 지금도 영업을 한다는 얘기는 거절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마음이 여유로워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거절당하면 속상하고 이런 게 남아있나요? 아이템을 짜가지고 영업을 할 때에는 예상 환급세액이 얼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주로 하는 업무, 이제 조세에 대한 환급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큰 예상 환급세액이 큰 업체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거절을 나오면 조금 이제 쓰리기는 하죠. 근데 그게 뭐 크든 작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듯이, 이제 그쪽에서도 당연히 상대방 거래 업체에서도 거절을 할 만한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연히 계약이 되면 좋지만 이제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항상 이제 가지고 들어가긴 하죠. 그래도 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타율. 예, 들어갔을 때 계약이 될 타율 자체가. 타율이 높다는 얘기는 내가 뭐 한 10번 제안을 했는데, 네. 정말 3-4번이 된다면 거절당하는 6번은 네. 사실 슬플 필요도 없죠. 네. 거절이 쌓여서 승낙이 네. 오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진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30대의 세무사님들 중에는 사실 평균 우리가 기장 몇 개 하고 어느 정도 하면 직원 뭐 3, 4명 있으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치 범위가 있는데 네네. 진세무사님은 그거를 훨씬 뛰어넘은 거를 세무업계에서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 노하우랄지 또는 그 성공의 요인들 다른 세무사와 다르게 이런 점을 갖고 있었다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직은 제가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주변에서 그래도 세무사들 평균보다는 이제 많이 벌었으니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저는 우선 태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 욕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란 게 좀 워낙 많았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자체도 굉장히 좀 많았었다 보니까 이게 기장이나 이제 조정으로 이제 벌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더군다나 이제 막 개업했을 때는 좀 어린 편의 세무사이기도 했고 제가 구세청 출신 뭐 20년 30년 하신 세무사 출신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장이 저에게 제가 원하는 정도의 이제 소득을 벌려면 뭐 10,000개, 20,000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기장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 얼마나 욕심이 큰 거예요? 네, 저는 10,000개 기장을 해야지 원하는 돈을 번다고요? 네, 저는 그래도 연에 그래도 뭐 한 20억, 30억은 이제 벌고 싶었는데 처음 이제 개업을 했을 때부터 그 정도는 회사의 순이익으로 이제 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벌려면 기장으로는 뭐 10,000개, 20,000개를 해야 된다는 이제 참고로 평균 예. 기장을 주로 하는 세무사님들이 평균 뭐 한 100개에서 200개 사이? 네. 150개면 꽤, 저희 많이, 나이대가 꽤 예. 많이 하는 건데 10,000개면 평균 세무사님들이 거의 뭐 100배 가깝게를 하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해야지 제가 원하는 정도의 이제 소득이 될 걸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근데 제가 기득권층에 있는 이미 자리가 많이 잘 잡혀져 있는 세무사님들을 제치고 기장을 과연 뭐 10,000개, 20,000개를 뭐 물론 이제 모으려면 저도 이제 뭐 아예 못 모은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20년, 30년 이렇게 걸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들었다 보니까 뭘 해야 세무사 업을 영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소득을 벌 수 있을까 연간 꾸준하게 2, 30억 가량 이제 소득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우리 세무사 업무 중에 경정청구라는 이제 업무 조세 불복 업무의 이제 일종인데 그 업무가 건당 매출액이 굉장히 큰 걸 저희도 이제 수습세무사하고 근무세무사를 하면서 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세무사가 되기 이전에 경험했었던 그런 영업력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건당 매출액이 컸던 게 조세불복 경정청구였다 보니 이거를 영업을 잘 하면은 그러니까 경정청구 조세불복 업무를 영업을 잘 하게 되면 굳이 기장을 뭐 10,000개, 20,000개를 모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되는 소득은 이제 벌 수 있겠구나라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장 자체가 아무리 제가 뭐 10년간 열심히 모아도 1년간 100개를 모아도 10년 모아봤자 1,000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한 2, 3년간 쭉 경영청구 조세불복 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 건당 매출액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 매출액은 커지고 매출액 대비한 소득률 자체는 그래도 일정 포션은 나올 거니 소득 자체가 높아지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경영청구에 조금 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빠르게 좀 더 크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장, 양도세 신고에서 탈피해서 저기 좀 블루오션인데 네. 공정청구에 내가 들어가 봐야지 라는 판단이었던 거네요. 네. 나름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그 중에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책에서 이제 말하는 주요 골자가 기존에 하던 그 세무사들보다 더 나으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좀 다르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저한테 조금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책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읽으면서 그 책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이었는데 이 기존에 있는 세무사님들이 하는 것보다 더 낫게 하려면 더 좋게 훨씬 더 이제 배려됨의 의미로 이제 더 그렇게 하려면 제가 그분들보다 경력도 사실은 훨씬 짧고 그렇다고 제가 이분들보다 기장이나 조정을 뭔가 더 특별한 차이점을 더 가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을 때 거기에 제가 좀 강점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 대신에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업무가 뭔가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이제 경영청구 업무를 진행을 했을 때 세무사님들이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경영청구라는 업무를 거의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아름아름 이제 세무사님들의 기장 업체들만 경영청구를 진행을 했었고 뭐 타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청구를 진행을 하진 않았었는데 그 회계법인하고 이제 법무법인들을 보니까 기사들을 검색을 해봤을 때 그 회계법인들은 굉장히 많이 경영청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또는 법무법인들도 굉장히 많이 큰 금액대로 이제 경영청을 하다 보니까 근데 대신에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은 중소기업들은 이제 진행을 안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중견기업, 뭐 대기업들, 큰 기업들만 이렇게 진행을 했었다 보니까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경영청구라는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블루오션의 다름이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해서 성공을 하셨다고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많이 네. 말들을 해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법인의 매출 규모랄지 순이익 네네. 규모가 좀 예상만큼 나오는 편입니까? 뭐 아직 제 욕심을 다 채우진 못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재작년 아직 욕심이 지금 기장 뭐 10만 개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네. 우리 세무사업계의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네네. 강남 지금 한복판에 네. 세무법인 건물을 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네네. 진짜 30대 세무사가 자기 사옥을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면 네네.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경로로 진짜 사옥 얘기가 나온 건지. 네네. 이제 강남구는 아니고요. 강남 3구 중에 있는 이제 서초구에 있는 서초동에 서초구는 네. 강남구랑 똑같습니다. 네네. 서초구에 있는 120평 이제 땅에 한 250평 정도 건물이 지어져 있는 이제 그거를 샀는데 실상은 사실 뭐 은행 지분이 훨씬 더 부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내 돈은 없어. 은행 돈이 하는 거 술 사기 싫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제 지분도 일부 있긴 하지만 네, 거의 대부분의 지분이 이제 은행 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네, 재작년에 사기는 샀습니다. 21년도에 제가 사기는 샀습니다. 궁금한 게 30대의 성공한 세무사는 특히 세무사는 제가 세무사라는 직업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저도 재테크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세무사는 좀 부자들을 만날 기회가 사실 많아요. 세무사 조사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고 자금 출처 조사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조사받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셜록 세무법인의 성장 동력이었던 경정 청구도 사실 돈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경정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주변에 부자분들을 보면서 경정 청구를 받았던 분들 중에 분명히 몇천만 원 이상의 경정 청구액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낸 세금 몇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얘기는 매출액 규모랄지 순이익 규모, 재산 규모는 아마 보통 사람보다 분명히 돈이 많으신 분들일 거거든요. 그분들을 접하면서 예. 확실히 성공한 사람들 또는 부자가 된 사람들은 좀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 이런 거 있으면 좀 한두 개 설명해 주시죠. 저희 회사 클라이언트는 보통 이제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사실 있기는 있는데요. 대기업을 제가 사실 총수분들을 제가 실제로 만나지는 못하고요. 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회계팀, 재무팀, 예. 그리고 중견기업만 가도 사실 오너분을 만나지는 못해요. 예, 거의 대부분 그 세무팀장님, CFO님들 이제 만나고 제가 주로 만났던 부자라고 그분들이 또 몇 조가 있고 그렇게까지 있는지는 저도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1000억대에 있는 부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100억대 이제 부자분들이 저도 많이 뵙기는 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행동이 빠르신 것 같아요. 이게 뭔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아무래도 물론 다른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유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참고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이게 맞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면은 좀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주변에 뒤통수 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제가 만난 이제 많은 부자분들은 그 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세무사님도 이제 신이라는 이제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이 신자가 이제 사람인의 말씀 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어디 가서도 신의를 지켜야 된다. 이 신자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이 말한 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이제 신의라는 이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한 거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한마디로 말을 자꾸 바꾸시는 분들, 말을 이제 상대방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바꿔주면 이제 그나마 괜찮겠지만 불리한 쪽으로 바꾸던지 이런 분들은 주변에 사람이 점차 좀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고 이 신의를 계속해서 잘 지키시는 분들은 주변에 점차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의 층을 봤을 때 굉장히 신의를 지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제가 봤던 부자분들은 더 윗단에 있는 부자들은 제가 알지는 못하니까 제가 많이 아는 부자분들의 이제 공통점은 신의를 잘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돈을 또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통점 부자들의 공통점들은 우리 세무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변에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분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뭐 인간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공의 요인 중에 인간관계의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관계에서는 믿음을 주는 것, 아까 말한 신의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저도 좀 앞으로도 주변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는 신의 있는 행동을 많이 해야겠다고 또 하나 배웁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인터뷰 내용들은 우리 진 세무사님이 세무사 공부하기 전에 영업력에 대한 경험치도 많이 쌓고 또 8년이란 긴 기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사실 어느 누구보다 시험을 1, 2년 만에 합격한 어느 누구의 세무사보다 더 빠른 속도로 30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계기는 당연히 뭐 근무세무사나 이런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까지 마련한 셜록 세무법인이기 때문에 셜록 세무법인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바로 또 우리 셜록 법인에 문의를 주시면 되니까 한번 제가 하나하나 저도 세무사니까 좀 약간 그런 플로우대로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셜록 텍스에서 주력으로 하는 분야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를 조금 쉽게 납세자분들한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경정청구라고 해서 이제 단어가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고 고칠 경에 바를 정, 바르게 고친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납세자가 신청을 한 대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국세청에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청구를 이제 국세청 내부에서 검토 심사를 해서 확정을 내주는. 그러니까 저희는 경정을 이제 청구하는 거죠. 바르게 고쳐달라고 국세청이 이제 청구하는 뜻인데, 근데 이게 기간이 여태까지 납부한 모든 연도에 이제 세금을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금을 다 경정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세청 내부 행정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제 불편해지다 보니까 이걸 5년 이내로 이제 한정을 지었습니다. 5년.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목 다 상관없이 5년인가요? 네네. 법인세, 네네. 소득세, 증여세 5년. 네네, 맞습니다. 경정청구 기한 자체는 그 납부 기한으로부터 이제 5년이다 보니까 지금 2023년도 5월달에 혹은 이제 법인세 기간은 이제 3월달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달, 6월달인데 이때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21년도 기속분, 2020 기속분, 19 기속분, 18 기속분, 17년도 기속분까지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5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또 납세자분들한테 하나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용어의 차이인데요. 세무사분들이 정확히 알지만 잘못된 거를 바르게 고쳐서 청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낸 세금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낸 세금을 나 더 낼게요도 경정청구인가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건 이제 경정청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적게 낸 세금을 많이 내겠다라고 신고하는 건 이제 수정신고라고 하는데, 수정신고는 저희가 더 많이 내겠다라고 이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력이 있고요. 그냥 그대로 이제 납부를 하시면 되시고, 경정청구는 이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대로 다 국세청 내부에서 주게 되면 이게 제대로 주는 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고 나서 이제 주는 걸 이제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더 내겠다고 하는 거는 수정시고, 더 낸 거를 돌려받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이제 경정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경정청구에 관심을 갖겠죠. 나도 모르게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있으니까 셜록 세무법인이 30대의 대표 세무사가 사옥을 샀겠죠. 그러면 자기가 자가 진단할 수 있나요? 내가 여태까지 5년 안에 많이 낸 사실 납세자 스스로는 모르잖아. 그걸 알면은 세무사지, 그죠? 예를 들어서 웬만한 분들은 세금을 내는 것들 중에 양도소득세 정도,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또는 뭐 돈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증여세, 아니면 이제 직장을 다닌다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을 한다면 종합소득세에서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일반인들이 보통 걸려있는 그런 세금들 중에서 어떤 세목의 경정청구를 주로 하시나요? 저희는 주로 이제 법인세 위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종합소득세 위주로 저희가 경정청구를 하고, 법인 사업자들은 이제 법인세 위주로 경정청구를 하는데,
중간중간 그 취득세 관련된 지방세 이슈들도 저희에게 이제 경영 청구를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하는 취득세는 네. 집이나 땅을 샀을 때? 그럴 때도 있고, 법인이 이제 취득할 때도 있고, 취득세. 법인이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취득세를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인세나 소득세나 이제 부가세 같은 이제 국세에 대한 특례법을 적용시키는 이제 법은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지방세를 낸 거에 대해서 특례법을 적용시키는 거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례법에 따라서 이제 환급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회계와 법인세 간에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제 세무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무조정 간에 이제 좀 아무래도 이슈가 좀 변경됐을 때 이제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법인 사업자들은 좀 많이 환급이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 개인 사업자들도 좀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라고 한다면 좀 환급이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촬영일이 1월이기 때문에 아마도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내가 3월에 법인세를 내는데 또는 5월에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서 사업소득세를 내는데 하는 분들이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해당이 되면 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사전 진단, 세무 진단을 할 때 뭐 재무제표를 보나요? 아니면 납세를 얼마를 했는지, 세금 얼마나 했는지 뭘 확인하고 서류 검토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와 있는 다트라고 해서 기업 이제 공시되어 있는 그런 외부 감사 이런 자료나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를 저희가 보고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다트 자료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기사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검색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하고 이제 회계 처리를 모아놓은 걸 이제 계정별 원장이라고 하잖아요. 회계 처리가 모아져 있는 이제 계정별 원장,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일반적으로 세무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있는 것들도 진단을 해드리고, 환급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체크를 해서 이제 환급을 청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 진단을 해서 아까 말한 경정청구 대상, 너무 많이 냈는데요. 네,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너무 많이 냈으니까 저희가 경정 청구를 해드립니다. 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법인이건 개인 사업자고 경정 청구를 실제 받았던 이런 경우에 너무 보람됐다. 이분이 안 믿었었는데 결국은 내가 해줘갖고 잘 받게 됐다. 이런 에피소드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100건 청구를 하면 뭐 거의 대부분 환급이 되긴 하는데, 좀 실패한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한 케이스보다 이제 성공한 케이스들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7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정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고용이 증대된 거에 대한 그 혜택들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업체의 상시로 근로자 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 상시로 근로자 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 2년 또는 혹은 이제 3년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비정규직,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이 2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정규직 근로자로 이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이제 전환이 되었을 때 또 혜택이 주는 부분, 또는 문재인 정권 때 또 최저시급이 계속해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 또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로소득이 증대되면서 또 늘어난 그 근로소득에 따라 이제 세액공제를 또 해주는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이제 주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었고, 그리고 17년도 이전에는 아무래도 투자 관련된 세액공제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기업이 혹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기계장치를 투자를 했다든지, 뭐 새로운 뭐 시설을 투자를 했다든지, 혹은 뭐 자동화 시설을 뭐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설을 투자가 되면 그 투자에 대한 일정 포션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특례법을 너무나 이제 많이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론적으로는 이런 고용이 증가됐다든지, 혹은 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좀 변환됐다든지, 혹은 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는 많이 혜택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소기업들 대표님들이 점차 힘든 시기가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 경기가 안 좋든 이게 조금 힘든 시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 경영청구를 진행했던 업체 대표님이 지금도 이제 한 번씩 연락을 드리고, 너무나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도 조금 힘들어 하시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에게 우연히 이제 좀 소개를 받았어요. 그 대표님께서 개인 사업자였다가 법인 사업자로 이제 전환을 하셨는데, 총 기간 동안 이제 환급을 한 3천 후반대 정도 이제 받았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걸
보고 너무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군요. 예, 그 대표님이 또 굉장히 많은 분을 또 소개를 해주셨고 6분, 7분 정도 소개를 해주셨고 초창기. 네, 초창기 완전 서로 초창기. 완전히 윈윈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분 또 소개를 해주셨고 제가 또 보수도 많이 깎아드렸고 사실은 원래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대표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아예 보수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 대표님이 나는 보수 안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너가 좀 정말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그거에 대한 보수를 좀 정당하게 이제 받아가고 대신 최대한 열심히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좀 그 당시에 또 그 이전에 뭐 사업도 망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좀 힘든 시기였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그 이후에도 또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찾아뵙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법인 사업자신데 사업이 막 잘 됐다. 그래서 뭐 고용인이 늘어났거나 또는 뭐 투자 설비를 좀 더 했거나 뭐 이런 분들은 내가 사업 잘 돼서 세금 많이 내는 건 당연하지만 혹시나 어떤 조세특례 제한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혹시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사전 진단을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관련 어떻게 받는지 이렇게 제가 영상에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두 분들한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분들 뭐 지금 힘드신데 경정청구로 돈을 환급 받아서 또 새로운 영업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이 분명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 또 한 부류는 그래도 저도 세무사고 우리 진세무사님도 세무사님이니까 또 우리 후배 세무사 또는 세무사를 꿈꾸는 젊은 분들한테 말씀 두 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분들은 제가 세무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경정청구라는 조세 불복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항상 가슴속에 좀 새겼던 말인데요. 제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세금 환급이 저희한테 맡겨주신다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저희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대표님들의 권리가 잠자는 거를 조금 방치해두지 마시고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사를 공부하고 있는 후배 세무사들한테는 요즘에 AI로 세무사가 많이 대체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세무사라는 업무 자체가 계속해서 고객들과 클라이언트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고객과 세무서를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가 신고 납부 세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상 세무사들의 업무들이 굉장히 더 확대되고 많아지면 많아졌지 점차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사의 업무를 기장이라는 업무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아무래도 좀 여태까지 고전적으로 기장하고 양도세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세무사들의 업무를 굉장히 좀 많이 확대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고부가치로 일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AI 이런 거에 좀 많이 휘둘리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필드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업자님들은 권리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데요. 권리에서 자면 안 되고 내 권리를 챙겨야죠. 그리고 후배 세무사님들한테는 AI가 아무리 요즘 활발해진다 해도 세무사의 영역도 넓어질 것이다. 열심히 해라. 사실 저희 채널이 재테크 채널이죠. 저도 주식 투자자면서 세무사면서 CFP 자격증까지 있는 재테크 전문가인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의 특성이 부자가 되는 걸 꿈꾸는 분들이에요. 네. 제가 영상에서 늘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진세무사님이 그리고 30대로서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는 본인이 겸손하게 성공이 아직 아니라고 하니까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는 분으로서 우리 영상 보시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꿈꾸는 구독자분들에게 2013년 연초니까 아직까지 덕담 한 말씀 하시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어려운 시기가 굉장히 많았고 친한 형님들은 너 왜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웃고 다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 이전에 사업도 망했었고 사기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물론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잘 되고 계시는 분들은 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저는 잘 되실 거라고 이제 자기 자신이 굳게 믿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좀 적극적으로 나는 이제 부자가 될 거라는 이제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반복해서 행동을 하시면 저는 꼭 부자가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많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꼭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진짜 다 부자 되는데 응원 제대로 받으신 것 같네요. 지금까지 30대 세무사로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는 셜록 세무법인의 대표 진형태 세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